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대비 우리 상반기에 많이 언급되었던 함정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반기에 많이 이렇게 언급된 문제들은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지문들이 하반기에는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함정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되게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편이고요. 보험 이론 및 윤리 1번부터 31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사회보험의 급여,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많이 비교를 해서 물어봅니다. 함정도 많이 나오죠. 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개별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개별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민영보험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은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민영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주로 보장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수익성입니다. 자, 수익성은 가급적이면 수익을 높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용 이율을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이율은 최소한 넘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수익성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뭡니까? 예전에 은행법, 증권업법, 뭐 이렇게 보험업법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 다 합친 거죠. 그죠? 그래서 각 금융업종별로 영역이 많이 다 무너지면서 서로 이제 뭐 상품 다 똑같이 이제 펀드도 다 같이 팔고 보험도 다 같이 팔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죠.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 같아야 되겠죠. 그죠? 뭐가 함정인지, 이건 뭐 틀린 내용이 아니라 뭘 하나 빼먹었죠. 그죠? 보험금의 총액 플러스 경비도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출 비용의 총액까지 포함이 되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함정인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3이원 방식, 3이원, 세 가지 이원 뭡니까?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계약 유지율 아니죠. 계약 유지율은 현금흐름 방식에서 추가로 3이원 방식 플러스 추가로 계약 유지율을 감안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3이원은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위험률이죠. 예정위험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3이원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암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증권 교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 이건 뭐 그동안 시험 문제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언급이 되었네요. 계약자가 증명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보험증권 교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7번 함정 보겠습니다.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입. 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승낙일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일로, 효력 발생일로 보느냐. 자,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관련된 내용 많이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자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 발생일 기준일은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했다. 이건 내가 이제 결제 의사를 완전히 표명한 것이죠. 그죠? 그때 효력이 발생한 걸로.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1의 보험료를 납입을 할 의사를 완전히 이제 표명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승낙일 기준이 아닙니다.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올해 새롭게 많이 언급이 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신상실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자, 요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죠. 예, 무효의 예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심신상실자가 아니죠. 누굽니까? 심신박약자죠.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자는 그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건 뭐 자주 나왔던 문제죠.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얘는 암기를 해주시고요. 많이 나왔던 함정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 사망 요 세 가지 시험 문제에 최근에 자주 보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3년입니까? 5년이죠. 5년. 관할구청이 아니라 법원이죠. 법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법원 실종입니다. 자, 특별 실종은요.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 사망. 요렇게 교재 세 가지가 순서대로 나오죠. 얘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때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구별을 같이 해 주십시오. 왜냐? 일반 실종이 나올지, 특별 실종이 나올지, 인정 사망이 나올지는 몰라요.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유, 지문이 기네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자, 여기서 뭘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3 곱하기 10은 30. 요거 외우자 그랬죠. 3, 10, 30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 필요 시 7영업일이 아니라 10영업일이죠.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며칠?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 분명히 이해를 외우셔야 됩니다. 3 곱하기 10은 30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납입최고, 독촉이죠. 기간 내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지되죠. 그 해지되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었죠. 뭡니까?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끝나는 날까지는 해지가 안 됩니다.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죠. 13번 보겠습니다. 계약을 부활할 경우에는 책임계실, 회사의 승낙 거절 시 보험료 반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함정을 파뒀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부활 시 일반적으로 부활 청약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기가 아니죠. 보험 사기의 개연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역선택이죠. 역선택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맞다 틀리다로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보다는 비슷한 용어들을 넣어서 이거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주는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의 선택, 용어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께 잘 읽어보시는 것이 문제를 맞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4번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 부활이 가능하다. 자, 부활 문제. 부활이 언제 가능합니까? 해지된 경우는 부활이 가능하죠. 그것도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취소는 누가 취소한 거예요? 본인이 취소했잖아요. 계약자가 취소한 다음에 또 부활하겠다. 얘는 안 받아주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 3년 이내 요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뭐 부활에 대해서는 문제를 틀릴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당한 계약전환. 계약전환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부당한, 정상적인 계약전환은 가능하죠. 비교확인서에 사인 다 받고요. 자, 부당한 계약전환의 대상인 새로운 보험계약.
기존의 보험계약과 똑같은 거, 기존 거를 없애고 또 똑같은 거 새롭게, 이건 부당한 계약전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계약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기존 보험계약과 해지된 기존 보험계약과 보험 수익자가 갖고 위험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 수익자는 아무 관련이 없죠. 피보험자죠. 보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갖고 위험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을 우리가 새로운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죠. 16번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 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할 수 있죠. 예, 보장금액, 보험 금액을 줄이는 거죠. 그 감액된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 해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지문은 뭐 신규 지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보험 수익자 변경을 할 때는 보험회사 승낙 필요 없죠.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까?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죠.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승낙도 필요 없고요.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18번 함정 보겠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강제 집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부활을 청구할 수 있죠. 예,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굽니까? 보험 수익자죠. 수익자. 자, 이 수익자를 물어보는 강제 집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누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아니더라도 오답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의 한도, 네, 어떤 범위 내에서 만기보험금이 아니죠. 해약 환급금이죠. 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해약 환급금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변액이든 어떤 보험이든 똑같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예, 약관의 해석에 관한 문제죠. 자,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약관은 누가 만듭니까? 보험 회사가 만들잖아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약관이었죠. 그래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함정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이네요.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설계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보험료 많이 받아야 될 거고 위험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겠죠. 이건 뭡니까? 그게 바로 차별성이 아니라 공평한 거죠.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언더라이팅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클레임은 보험금 청구 접수 맞죠? 보험사고 조사 맞죠? 조사건 심사, 수익자 확정, 보험금 지급 의무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얘가 함정이네요. 보험금의 한도 결정은 클레임이 아니라 언더라이팅의 기능이죠. 언더라이팅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 클레임을 물어보면서 언더라이팅을 집어넣어 놓는다든지 언더라이팅을 물어보면서 클레임 내용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클레임 업무 검토 및 준비 단계. 클레임 업무의 단계가 우리가 이제 몇 단계가 있었죠. 시험 문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나왔네요.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과거 병력 및 직업 직무를 확인한다. 과거 병력, 직업 직무를 확인하는 것은
준비 단계가 아니고 진행 단계죠. 진행 단계. 예, 과거의 병역 및 직업 직무, 도덕적 위협 개연성, 진단의 적정성, 사고의 우연성 및 객관성. 예,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진행 단계입니다. 검토 단계는 뭐 계약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뭐 다 암기하시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몇 단계, 뭐 종결 단계냐, 검토 준비 단계냐, 아니면 사전 준비 단계냐, 요거를 구별을 해서 어떤 내용들로 구별이 되는구나 정도만 눈으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권유 단계에서 보험 소비자에게 사업 방법서를 제공해야 된다. 권유 단계에서는 뭐 이제 우리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그다음 보험 상품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실은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에게 사업 방법서는 제공할 필요는 없죠. 뭘 제공해야 됩니까? 상품 설명서를 제공을 하는 것이 권유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25번 함정 보겠습니다.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판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불완전 판매 당연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소비자죠.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보험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보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26번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죠. 수령하게 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받은 보험료는 즉시 회사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영수증을 발행을 할 때 본인 이름, 설계사 본인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하면 안 되죠. 누구 명의로요? 보험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쉽고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의 구성 요건 중 객관적 구성 요소. 자, 객관적 구성 요소와 주관적 구성 요소 두 가지가 있었죠. 표에, 교재 보시게 되면 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그죠? 고의, 불법 영득 의사. 예, 불법적으로 영리를 취할 의사. 이게 불법 영득 의사죠. 자, 불법적으로 내가 영리를 취할 의사. 고의. 이건 객관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얘는 주관적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실은 뭐 올해 저도 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객관적 구성 요소 뭐가 있는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관적 구성 요건에 고의, 불법 영득 의사가 해당이 된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 나머지 객관적 구성 요소야 이렇게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얘는 사기죠, 사기. 사기자, 그죠? 보험사고를 고의적 유발한 건 아니죠. 고의적 유발했다는 것은 뭐 상해를 입혔다, 살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얘는 사기친 거죠.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 둘 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결과는 똑같아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이죠. 도덕적 해이는 체결하고 난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정보 불균형이 체결 이전이냐 이후냐. 얘는 자주는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얘는 한 번쯤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흔히 우리가 SIU를 설치하여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이 아니라 보험
회사가 맞죠. 보험회사입니다. 이 이제 어떤 함정이냐면 의도가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그러니까 무슨 조사기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정부의 무슨 조직인 것처럼 예,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다 라고 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SIU는 경찰청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거죠. 매년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이트키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을 하는 곳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아니라 다 게이트키퍼 심리보험 결과 보고서 보고 듣고 말하기 예,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SOS 뭐 한강교량 이제 요런 것들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고요. 심리보험 결과 보고서 게이트키퍼 보고 듣고 말하기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 자살 쪽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냐 요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1번 함정뿐만 아니라 이 자살 부분에서는 이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얘만 여러분께서 딱 구별을 해주시면 뭐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장 생명보험 1장 출제 문제 함정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장 내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